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하루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수업을 이제 막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낸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해질녘의 뮤지컬에서는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뮤지컬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의 방송이 뮤지컬 입문서가 되길 바라면서 9월 26일 오늘의 해질녘의 뮤지컬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방송에서 너무 더웠던 추석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송 이후에 내린 비 덕분인지 더위가 확 꺾인 날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위를 많이 타는 입장으로서 해가 떠 있으면 덥더라고요. 어서 빨리 기온이 더 낮아져서 과잠 입기 딱 좋은 날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바로 뮤지컬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한동안 제 알고리즘은 뮤지컬 관련 쇼폼 영상들에 지배당했는데요. 중독되다 보니 어느새 원곡을 찾아서 듣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뮤지컬이란 장르는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것 같아요. 2025년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 여러분들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 관련 행사로 무엇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파리올림픽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으로 또 한 번 재미있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학우분들은 왜 뮤지컬 관련 방송에서 스포츠 이야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이 프랑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 레미제라블입니다. 아마 이 뮤지컬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입니다. 1980년 파리에서 초연된 역사가 깊은 뮤지컬인데요.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은 1862년에 발표된 소설로 프랑스 혁명 전후 19세기의 프랑스를 시대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랑, 용기, 희생, 인간 본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대하소설로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뽑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레미제라블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19세기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쯤에 프랑스를 떠올리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혁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명의 프랑스인은 예술을 하고, 두 명의 프랑스인이 모이면 사랑을 하고, 세 명의 프랑스인은 혁명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프랑스에서는 정말 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혁명은 수많은 혁명 중 어떤 혁명일까요?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된 혁명은 바로 6월 혁명인데요. 6월 혁명은 1832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며 발생한 봉기입니다. 6월 혁명은 1830년 7월 혁명으로 부르봉 왕조의 샤를 10세가 물러난 이후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루이 필리프가 하원 의회에서 프랑스 국민의 왕으로 선출되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7월 혁명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공화주의자들의 눈에는 왕이 다른 왕으로 바뀌었을 뿐 바뀐 게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희생은 자신들이 했으나
루이 필리프를 옹립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혁명을 탈취당했다고 생각하는 공화주의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매우 극성인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입헌 군주제와 같은 그 어떠한 협상도 수용하지 않았고 오직 군주제 자체의 폐지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왕의 유력한 조력자이자 군주와 의회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는 군주 직속 고문위원회인 추밀원의 의장 카지미르 피에르 페리에가 5월 16일에 사망하고 뒤이어 나폴레옹 휘하의 장군이자 하층민에게 친화적이었던 자유주의 정치가인 장 막시 밀리앙 라마르크가 6월 1일에 사망한 것을 계기로 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도 당시 봉기 현장에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봉기 당시 빅토르 위고는 튀를리 공원에서 희곡을 집필하다가 총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파리 중앙부 대부분이 봉기 참가자들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리로 향했다가 바리케이트에 갇혔고 봉기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의 민중의 삶을 책에 잘 녹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강제노역 감옥에서 19년 만에 가석방된 장발장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전과자였는데요. 새 삶을 살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지만 그 희망은 곧 차가운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런 그에게 주교님의 용서와 관용은 장발장을 성실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데요. 8년이 지난 뒤 가석방 규율을 어기고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꾼 장발장은 공장 주임과 시장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공장 노동자 중에 판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모르게 사생아를 키우고 있었죠. 사생아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여직원들과 싸우던 도중 장발장이 나타나 공장 감독에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공장 감독은 판틴을 유혹하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는 데다 여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해고해버리는데요. 딸의 약값을 마련해야 했던 판틴은 그녀의 목걸이와 머리카락을 팔면서 돈을 마련합니다.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그녀는 한 손님과 다툼이 일어나 다치게 되고 그 손님은 경찰을 불러 그녀를 체포하라고 하는데요. 그때 나타난 경찰이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이 노역을 할 때 그곳에 있던 간수이기도 했죠. 자베르는 장발장을 보고 가석방 선서를 어기고 달아난 죄수를 떠올립니다. 무고한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던 장발장은 자신이 자베르가 쫓고 있던 죄수임을 고백합니다. 한편 온갖 수모를 당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판티는 장발장에게 자신의 딸 코제트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장발장을 체포하러 병원으로 달려온 자베르는 다시 장발장을 놓치고 맙니다. 당시에 프랑스는 상위 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직 평민들의 세금으로만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줄거리마저 알아볼게요. 지금은 6시 33분. 현재 여러분은 재미와 감동적인 뮤지컬에 빠지는 시간, 해질녘의 뮤지컬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흥미진진한 레미제라블의 줄거리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레미제라블의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832년) 파리. 평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던 라마르크 장군의 임종을 앞두고 파리는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혁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인 한 작은 카페.
라마르크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계기로 시민혁명을 준비하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그들의 의도를 막으려는 자베르, 나라를 탈출하려는 장발장. 서로 다른 이유였지만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한편 장발장과 코젯은 거리를 거닐다 마리우스라는 한 청년과 부딪히는데요. 그리고 코젯과 마리우스는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성난 민중은 바리게이트를 세우고 정부군과 맞서죠. 에포니는 마리우스에게 가는 도중 마리우스 대신 총을 맞고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자베르는 신분을 숨긴 채 젊은이들과 함께 있었으나 정체가 드러나며 포로가 되는데요. 장발장에게 자베르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장발장은 자베르를 풀어줍니다. 학생들이 바리게이트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많은 학생이 군인들의 공격에 숨을 거두는데요. 장발장은 의식불명 상태의 마리우스를 업고 하수구로 피합니다. 그러던 중 장발장은 자베르를 만나게 되죠. 마리우스를 살리기 위해 간청하는 장발장을 자베르는 보내줍니다. 자베르는 자신의 정의에 대한 원칙이 장발장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에 무너지자 심한 회의감을 느끼며 생강에 투신해 자살하게 되는데요. 마리우스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 채 코제트의 보살핌으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 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우스는 죽음을 맞이하는 장발장을 만나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지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뮤지컬의 꽃, 뮤지컬 넘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버는 프롤로그 워크송입니다. 레미제라블의 막을 여는 노래로 툴롱의 프랑스 해군 드라이독에서 전열함을 끌어올리는 고된 노역을 하는 장발장과 이를 감독하던 교도관 자베르가 그에게 가석방을 통보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강렬한 멜로디 때문인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 넘버인데요. 앞부분 멜로디만 들어도 룩다운, 룩다운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인데요. 뮤지컬 전체를 상징하는 합창곡으로 한국어로는 민중의 노래 또는 민중의 소리라고도 불립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이라 많은 관람객의 뇌리에 박히는 합창곡인데요. 뮤지컬 속에서는 1막에서 처음 등장한 후 전투 장면에서 멜로디만 살짝 차용된 대사가 등장하는 것 외엔 나오지 않다가 뮤지컬 피날레에서 장발장이 사망한 뒤 천국에 가서 기다리던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과 함께 부르는 형태로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넘버는 원데이 모어인데요. 이 넘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넘버가 나오는 1막 마지막은 레미제라블 뮤지컬에서 가장 위험 돋는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목적, 처지, 사랑, 혁명을 읊으면서 삼각 대형으로 서서 행진합니다. 내일이 밝으면 신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 외치는 장면은 무대의 조명, 맨 뒤에서 휘날리는 혁명의 깃발까지 곁들어져 굉장한 연출이 나오는데요. 레미제라블을 처음 관람하러 가면 이 장면에 압도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재미와 감동적인 뮤지컬에 빠져보는 시간. 오늘의 해질녘의 뮤지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6월 혁명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6월 혁명의 배경부터 레미제라블의 줄거리로 그 당시 암울했던 평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뮤지컬의 꽃, 뮤지컬 넘버도 알아보았죠. 역사가 오래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인 만큼 전주만 들어도 딱 알 것 같은 레전드 넘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원데이 무어가 가장 좋았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은 어떤 넘버를 가장 좋아하실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로운 뮤지컬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김병현, 모니터 정재인, 진행의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